지난 시간까지는 화공양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연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 연력학을 따로 이렇게 따로 독립된 단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화공양론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에너지 수지라고 나오죠. 그 에너지 수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연력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공양론의 에너지 수지를 공부한다 하는 것과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연력학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제가 교재를 편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게 되면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요 연력학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퓨가시티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연력학을 좀 따로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세요. 어차피 화학공학에 꽃 하면은 두 과목, 즉 화공연력하고 단위조작이죠. 물론 이제 단위조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출제 비중도 높지만 연력학도 우리가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요렇게 부르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보존의 법칙 해가지고 보존의 법칙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질량 보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요 에너지 보존이죠. 요 세 가지는 예외 없이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 표현 방식을 보면 개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이다.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그러면 보기 쉽게 우리가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 즉 개라고 하는 곳과 그 주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정의한 식이 있죠. 자, 먼저 봅시다.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요거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자, 그 다음에 개 바깥의 부분을 뭐라고 해요? 주위라고 하죠. 서라운딩. 그 다음에 개와 주위의 요 경계선을 바운다리 혹은 경계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에서 빠져나간 만큼을 W라고 하고, 개로 들어간 양을 우리가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U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뭐냐면 아침에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나와서 점심으로 얼마를 먹었냐 하면은 점심 400원짜리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절대량은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분자 운동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절대량은 이 연력학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